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 최상병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김민수 대변인님 모시고 도대체 최상병 특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투표 과정에서도 눈에 띄는 모습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영상 한 가지 좀 보고 오시죠. 원시 무장 이분의 관계에 대해서 의장님이 보장을 무원식 의원 무의원 마이크 넣어요 빨리. 웃음이 나와요. 미우는 거야. 마이크 좀 주세요, 의장님. 의장 정책대로 바꾸죠. 정책대로 의장 바꿔. 정책대로 의장으로 바꿔. 정책대로 의장 해라. 정책대로 의장 하는 게 낫겠다. 무원식보다. 내가 해라. 네, 저게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우원식 그 의장에 대해서 뭐 답답해서 그랬는지 차라리 정청래가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진짜 정청래가 그 이후에 뭐 국회의장다운 모습을 보여줬냐? 전혀 그렇지 않고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번에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상태에서 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막 파이팅 넘치게 막 싸우고 뭐 이런 이제 모습이 있었는데 정청래가 이런 또 패킷을 뭐 이 피켓이라고 합니까? 피켓을 들고 나타났는데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자기가 지금 종이에다가 퇴거 명령이라고 손수 쓴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퇴거 명령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고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퇴거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님? 지금 저게 필리버스터 하는 중간에 저랬던 거잖아요. 네네. 네,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강제 종료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게 국회의원 제적의원의 3분의 1이 100명이죠. 100명이 서명을 해서 종료를 요구하면 24시간 안에 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이제 종료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이게 실제로 24시간 한 14분 정도 했나요? 네, 이번에 그 정도 했던 것 24시간 같아요. 딱 넘고 네. 바로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게 왜 필요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게 거대 야당이 아니죠. 거대당, 다수당의 폭주,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서 소수당이 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 발언 방해예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안에 무제한 토론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인간 띠를 둘러서 의사를 막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법안을 통과를 늦게 시키기 위해서 느린 걸음으로 걷기도 있습니다. 예, 여러 종류의 필리버스터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무제한 토론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토론장에서도 정말로 거소야대 국면에서 180석이 넘는 야당 민주당에서 충분히 품격 보여도 돼요. 네. 그 24시간 얘기해봐라. 니네들이 정말로 얘기해봤자 뭘 얘기할 거냐. 품격을 지키고 중립을 지켜도요. 국민들께서 봤을 때 대려 민주당이 더 품이 있어 보였을 거예요. 네. 오히려. 네, 오히려 민주당이 더 힘을 실어줬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뭔가 말하는 걸 불안해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라고 거꾸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들 진실 알리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인식을 거꾸로 심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나 우원식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네, 여기에서 지금 이게 국회의장 여기에서 고작 했다는 말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의장한테 인사 안 하세요? 네. 네. 이거 지금 의장한테 인사 안 하세요 했더니 또 우리 당의 유상범 의원께서 네네. 인사받을 존경받을 뭐 행동을 하십시오라고 했나요? 네,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국회의장 대단한 자리죠. 여기 대한민국 서열 2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통상 국회의원들이 발언대에 갔을 때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대표격이기 때문에 네네.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인사를 안 했다고 나무라기 전에요. 본인들이 얼마나 숱한 갈래들을 깨었는지 보십시오. 네.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갈래이고 법사위와 운영이 다 독식하는 건 갈래 아닙니까? 네. 이거 갈래 깨고 지금 정말 좋은 갈래들 국회의 균형과 견제라는 이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서로 나눠 가졌던 것들을 독식하는 이 갈래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정말로 민주당이 이때까지 이 갈래들을 깨트린 것들을 지금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에서도조차도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정말 피켓 들고 있는 정청래의 모습들 다 하나하나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사 안 했다고 따지는 시간이 있으면은 도대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거부터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막 쫀탱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서 자 근데 이게 지금 최상병 특검 자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도 입장을 낸 게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에 대해서 개탄스럽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왜 그런지를 보니까 21대 국회에서 나왔던 것보다 22대 국회에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된 최상병 특검법이 더 독하고 악독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게 저희 기사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일단 첫 번째 바뀐 게 수사 범위가 좀 변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의혹 요거를 규명하는 것에 더해서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도 포함을 했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출국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특검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또 방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자, 갈래를 깨트린 거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네네. 이거 여러 방송에 나와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부권이란 단어를 써서 안 된다. 우파 패널들은 어. 제2요구권이라고 정확한 명칭을 써라. 제2요구권. 왜냐하면 거부권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의 말을 쓰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이 뭔가를 합당한 걸 거부했다는 느끼는 겁니다. 일리가 네. 있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네. 절대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제2요구권이라고 명확하게 쓰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은요. 계속 대통령의 엄청난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의 권한을 행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여기서 의무가 중요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요. 입법부가 지금 민주당처럼 이렇게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막무가내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행정부에서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거 행정부에 부담을 주는 법이다라고 할 때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는 게 제2요구권입니다. 네네. 이거 몇 번을 쓴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600번 이상 썼다. 이거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지금까지도요.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요. 여기 제2요구권 10번, 2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누가 그렇죠. 조성하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성해 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통령 제2요구권이 몇 번 썼냐로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만든 입법부를 비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제2요구권 발동을 했습니다. 제2결에서 지금 부결됐어요. 그렇죠. 그럼 법안이 파기됐습니다. 폐기됐어요. 법안이. 이거를 다시 상정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국회에서 미친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지금 헌법이 보장한 제2요구권을 발동했고 여기에서 지금 부결이 돼서 법안이 폐기된 겁니다. 21대 국회에서요. 근데 지금 22대 들어오자마자 이 폐기된 법안을 다시 재상정한다고요? 그것도 더 강화시켜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진실은 전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쟁용, 정치에 이용하겠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정말로 그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요. 최상병 특검법 처음 상정될 때요. 제일 처음. 진실 규명이란 단어조차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거 비난받고 나서 그 뒤에 집어넣었어요. 네. 네. 이 사람들 진실 규명 따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실 규명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지금 자기들이 밀어붙여서 패스트트랙까지 태워가면서 만들었던 공수처의 조사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자, 공수처 그렇게까지 우리가 자유한국당 시절에 2019년도에 그렇게 미친 듯이 이 법 만들어서 안 된다라고 반대했는데도 자기들이 이거 강제로 만들었던 기관이 공수처 아닙니까? 그렇죠. 공수처 뭐 하는 기관입니까?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혐의 파헤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최상병 특검법 수사 칼날 누구 향해 있습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고위공직자잖아. 그렇죠. 이런 사람 조사하라고 대통령이 문제 있으면 조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공수처예요. 검찰 못 믿으니 공수처 만든다고 했다가 공수처 못 믿겠으니 이제 특검 가자라고 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믿을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믿을 수 없는
공적 기관은 민주당뿐이 없습니다. 민주당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제명인의 마을에 있는 파출소나 뭐 그런 거밖에 못 믿지. 지금 그래서 대변인께서 쭉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악법 중에 악법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한조차도 무시하고 박탈시키겠다라는 의지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얘기만 좀 저희가 뭐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혹시 성재준 TV의 컨셉에 맞지 않게 너무 흥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유 너무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 저도 얘기들이 흥분했기 나오면 때문에 이게 막 흥분을 해서 예, 아직 흥분을 잘 가라앉히질 못합니다. 저도 항상 네. 흥분이 돼 있다 보니까. 네네네. 너무 일단 좋습니다. 여기 그 안철수 의원의 결정은 네네. 좀 사뭇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분이에요. 저희 또 분당 갑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기도 그렇죠. 하고 네. 또 뭐 이게 사적인 자리에서 둘이서 식사를 한 적들도 꽤 있고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여기 안철수 의원님이 네. 최상병 특검에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나서 제가 바로 거기 보좌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거기에 보좌관한테 네네.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이야기들을 어. 지금 주변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 거냐? 안철수 의원한테. 네. 왜 도대체 이러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거기에서 그래도 조금 급수가 높은 보좌관이셨는데 네네. 내가 어제 그만뒀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할 그게 못 된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어떤 컨셉을 잡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소신이 있으신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런 의사 표현을 하고 나서 통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게 소신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안철수 의원님 너무나 좋은 분인데 정말 이게 정무적 감각이 없으시다. 네. 라고 그냥 평가하고 싶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어떻게 대통령한테 칼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예측을 못하고 그렇죠. 대통령께 칼이 돼서 돌아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붕괴를 가져오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붕괴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도 안철수 의원이 설령 대통령 후보가 돼도 혹은 뭐 여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돼도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돼도 나경원 대표가 돼도 누가 되더라도요 대통령 못 됩니다. 정권 뺏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정부부터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판단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철수 의원님이 참 안타깝지만은 이건 정무적 판단에 미스를 하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라고 판단하면 이 전략적 판단하시는 분을 빠르게 옆에서 자르셔야지 맞다. 네, 이런 정무적 조언을 하는 분을 빠르게 자르셔야지 맞다. 왜냐면요 안철수 의원님께 이건 제가 그냥 충원 드리는 겁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은요 우리 당에 들어오면서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아직까지. 진짜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이거 계승하는 이념이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맞아? 진짜 보수 맞아? 예, 진짜 우파 맞아? 그렇죠. 이 꼬리표가 아직도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걸 전략적으로 만약에 택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당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다. 당내 선거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당내 선거에서 이기셔야 뭐 후보도 되고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당대표 선거가 됐든 대통령 후보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 당원들 투표해서 표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계속 이런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건 점점 멀어지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안철수 의원님 실제로 이런 4차 산업 부분에 대한 해안이라든지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존경해요. 그리고 당 내에서 몇 안 되는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래적인 해안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한 또 친분이 있으시다 보니까 더 진심 어리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의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